네,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 책 153페이지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작가 인터뷰 도연스님 인터뷰 진행하고 있고요. 네, 이제 책 소개를 드디어 들어갑니다. 해야 합니다. 네. 네, 오늘 소개를 할 수 있을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스페셜 방송이라 그런지 아주 풍부하네요. 네, 여러 가지.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풍부한 얘기 나누고 있어서 간만에 너무 재밌네요, 저는. 편집하실 때 되게 많이 웃으실 것 같아요. 다시 한번. 네, 그만큼 더 편집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. 네. 간만에 아재들의 파라다이스 스타일의 편집을. 네. 네. 책 제목이 잠시 멈추고 나를 챙겨주세요고요. 무려 이제 또 세 번째 이렇게 출간하신 책입니다. 제가 이 책을 일주일 내내 이제 보면서 들고 다녔는데 제가 가방이 좀 작아요. 그래서 책이 이렇게 반이 위로 나와요.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저 이거를 가방 속에 넣어놓고 다닐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저 그 책 잠깐 봐도 돼요? 하고 꺼내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딱 꺼내서 보면 이제 명상책이라는 걸 알고 하고 돌려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표지가 되게 마음을 사로잡게끔. 네. 그리고 일단 네. 책 제목 확실히. 자체가 뭔가 뭐이 제목 자체가 주는 느낌이 위안을 받는 느낌이 확실하거든요. 맞아요. 네,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책도 그렇고 도연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. 저 안디가요 한 2달 됐어요. 태피디님은 아실 거예요. 제가 돌연 갑자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첫 번째 이제 채식을 하겠다. 두 번째 요가를 시작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명상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되게 원래는 좀 불안증을 되게 크게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실제로 아파요. 그러니까 부정맥 정도 좀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 제가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명상을 하고 나니까 진짜로 그냥 마음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사고도 조금씩 바뀌면서 되게 편안해지는 그런 걸 해서 조금 더 깊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오늘 딱 책을 펴보니 명상에 관련된 또 그리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도움됐거든요. 자기 전에 이렇게 딱 옆에 두고 늘 자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연령층이 젊으신 분들이 명상을 관심을 갖거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. 그러니까 좋은 건 일찍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. 네네. 제가 학교 다닐 때 명상 동아리도 좀 해보고 이렇게 열어놨는데 사실 한 20대 분들이 관심 갖기가 좀 어려워요. 아직 20대시잖아요. 아니에요. 이렇게 또 기분 좋아하시는데. 모르게 20대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젊은 어떤 연령에서 보통 이제 삶의 어떤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명상이라든지 삶의 철학,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계기가 어쨌든 있었다는 거는 저는 그 자체가 좋은 어떤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뭐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또 흉화 위길이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. 흉이 길한 걸로 바뀐다. 전화위복과 비슷한 그런 거죠. 의미죠.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삶의 고통과 번뇌를 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그 힘듦을 그래도 조금 그 고통이라든지 그 아픔을 최소화하고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. 하지만 그걸 딛고 디딤돌처럼 딛고 뭔가 도약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 시기에 명상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징조다. 그리고 그게 또 좋은 어떤 소식으로 들립니다. 사람은 아프면 기본적으로 발버둥을 치거든요. 아프다 호드갑처럼 또 아픈 걸 엄청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힘들어하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명상이 주는 거는 이 아픈 자체를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좀 여유를 갖고 좀 거리를 두면서 한번 바라보고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맞아요.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의 계기는 음원 포털 사이트에서 그 힘들었을 때 사실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.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검색을 했어요. 그런데 그 명상 앨범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명상 앨범을 틀었는데 뭐 바람 소리, 뭐 새소리 하면서 이제 그 낭독해 주시는 그 문구를 듣고 있는데 5분짜리인가 7분짜리였는데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가지고 순간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걸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다.
바로 핸드폰에 명상 앱을 저도 좀 보내주세요. 돈 주고 정기 결제를. 음.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부쩍 주변에서도 명상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사실 맞아요. 저희 출연해 주셨던 조종아 배우님께서는 명상에 관련된 시까지 쓰셨잖아요. 시도 쓰셨고 또 지금의 세상 김현정 대표님도 또 명상에 관심 많다고 하셨고 그래서 요즘에 확실히 화두다. 그리고 저는 네. 이거 이제 곧 뜨고 있다 뭐 정도로. 네. 워라벨이 갑자기 툭 치고 올라왔잖아요. 그것처럼 저는 명상이 앞으로 한 2, 3년 안에 되게 많은 분들이 하겠다 싶거든요. 그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주는 게 참 음, 세속적인 단어일 수도 있어요. 음. 이게 워라벨은 그러니까 뭐 좀 정부 뭐 사회적인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소비를 장려하는 거거든요. 워라벨. 쉴 때 제대로 시간하면 한국 사람들은 좀 휴식 자체를 뭐 자고 뭐 편안하게 몸을 놔두는 것 자체를 쉬는 거라 생각을 안 해요. 뭘 움직이고 뭘 네.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여가 활동 이게 나는 제대로 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. 아까운 거예요. 그 시간 그렇죠. 자체가 원체 사회적으로 소비를 힘들기 때문에. 그래서 뭔가를 물질적으로 뭔가를 소비를 하고 활동을 해야만 한다 이런 걸로 해서 워라벨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명상이라든지 맞아요. 좀 숙면,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 키워드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자의 입으로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. 네. 이 책은 이제 명상의 입문, 명상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명상 방법이 있고 또 QR 코드를 입력하면 제가 가이드 명상을 또 해놨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좀 들으실 수가 있는데 확실히 근데 책으로 활자로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오디오로 QR 코드로 하기도 했는데 또 몇 명이나 또 QR 코드를 찍어서 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명상이라는 컨텐츠를 좀 책으로 내고 싶었어요. 예.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명상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좀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,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요즘 뭐 요가도 많이 하시잖아요. 요가랑 명상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. 예, 약간 이제 몸 중심으로 좀 가 있느냐. 명상은 좀 마음 중심. 그런데 이걸 저도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다 필요하더라고요. 맞아요. 몸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마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적당하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이 요가를 하거나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명상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맞아요.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명상만 나와 있는 책들도 시중에 있긴 있어요. 그런데 달리 이제 우리가 그 명상이 필요한 순간들이 사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상황과 때에 맞는 좋은 글귀, 좋은 생각들을 적어주시고 또 그거에 맞는 명상법. 사실 제가 이 책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갑자기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. 그러면 잠깐만 몇 페이지 책 찾아보고 펴고 이 지금 상황에만 챕터 편 다음에 보고 나서 그래 지금은 이 명상이야 해보고 근데 사실 잘 모르니까 예. 정확하게 입문자로서 너무 잘 맞는 책이었다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저희 MC들 네. 3명에게도 책에 나와 있는 좋은 이제 이야기와 명상을 좀 추천해 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님과 함께 하는 뭐 고민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은 뭐 오늘- 명상 배워보기 시간. 네, 뭐 오늘 잡스님 뭐 예고편 티저인가요? 네, 한번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저희가 요즘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하나씩 좀 가져오자를 했어요. 그래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. 먼저 미완성님 먼저. 저는 성향 자체가 좀 심플하지가 않아요. 생각이 일단 워낙 많아요.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산만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모르는 불안감이 좀 엄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상상을 펼치는 거예요. 안 좋은 쪽으로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. 현실에는 없어요. 근데 계속 그거 만들어서 마음을 좀 병들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성향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걱정을 미리 하는 스타일. 근데 그 걱정을 미리 하는 게 좀 도가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저를 미궁으로 빠뜨려서 극한 상황까지 좀 내모는 경우가 있거든요.
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그게 고민이긴 합니다. 뭐 예를 들자면 항상 좀 저는 이 본업과 그리고 지금 해가는 이 지금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이상공조소에서의 지금 맡은 역할에 있어서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요.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 워낙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. 감사하죠. 그 자주 보시잖아요. 제가 밥을 먹고 뭔가를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곳이고 그만큼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 제가 몸 갖고 있는 이 조직에서의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추구해가는 가치관과 제가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작가과 이상공조에서 하는 가치관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아요. 매칭이 안 돼, 미스매칭이 되다 보니 여기서 제가 고민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취업 뭐 단순히 뭐 이런 고민이 아니라 도대체 나는 어떤 쪽으로 더 무게를 언제 시기에 어디 방향으로 양갈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 한 길로 언제 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 많고 예,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주팔자를 특히- 봐드려야 될까요? 좋습니다. 끝나고 봐드리는 걸로. 네, 소양인입니다. 네, 그리고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? 생각이 많은 편인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 조금 네 그런 편이시기도 하면서 조금 앞서서 많은 걱정을 한꺼번에 하시죠. 그러니까 살짝 그 성격이 급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측근에서 봤을 때 미완성님은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, 미완성이 그렇다고?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러한 거를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이제 겉으로는 되게 밝고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재밌고 또 이렇게 드러내시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또 그런 거에서 오는 뭔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. 네, 좀 괴리감이 있죠 그런 거에. 그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어머님들에게 뭐 좋은 딸 있으면 네. 젊고 이쁜 딸 있으면 네, 네, 네. 이게 소개해달라 이렇게 이제 약간 이게 멘트이기도 하고 또 은근슬쩍 어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저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끊고 가자면 제가 여기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집 안 되면 어떡해요? 편집 뭐 안 하셔도 됩니다. 네네네. 저는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은 있고요. 네,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. 요즘 사이가 안 좋으신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그런 걸로 인한 불안함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뭔가 이 사람과 앞으로 정말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제가 좀 책임감을 저 느끼고 제가 오빠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?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?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이드 잡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? 뭐 좀 쉬어. 얘기 들어본 적 있죠. 예, 본업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본업 뭘? 반대죠. 반전입니까? 자기가 벌겠답니까? 제가 오히려 그 친구의 가치관은 뭔가 이제 그런 거죠. 이제 보기에 교대 근무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 이거예요. 건강상 너무 힘들어 보니까. 실은 저도 오늘 한 6시 오전 6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고 바로 왔거든요. 그래서 어제도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이제 왔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옆에서 보기 좀 안쓰러운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벌겠다는 거예요? 아니면? 네, 일단 예. 기간은 줬어요. 기간은 줬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좋겠다.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전혀 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오히려 뭐 이런 물질적인 잘 부분, 만나신 것 같아요. 네,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에 전혀 뭐 부담을 주거나 이런 성향도 아니고 잘 맞는데 제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좀 먼저 좀 걱정을 하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뭘 해가는 데 있어서 남잔데 그러면 어쨌든 제가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져가야 되면 하고 싶은 쪽은 이쪽인데 그래도 현실적인 본업을 지금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예.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. 네. 결국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삶 전반에 걸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. 네. 그거는 쉽게 바뀌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또 바꿀 필요도 없죠.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현재 자신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.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여자친구도 오빠 진짜 멋있어. 뭐 나랑 같이 함께 해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도 있는 거예요.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. 근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싶은 거죠.
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자신이 중요한데 지금 그 다음에 함께 사는 삶에서는 그 부분이 걱정이 지금 되는 입장이시고 네. 아무래도 이제 또 책임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남성인 거죠. 근데 그거는 이제 삶의 전반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요.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을 약간씩 채워가는 지혜와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한 번에 바꾸지는 않고 조금씩 예를 들어 생각이 지금 한 100이라면 한 80% 70%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삶의 질은 달라지거든요. 우리 몸무게가 지금에서 10%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. 완전 깃털처럼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한 50% 줄어들어야 맞아. 엄청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뭐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거기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호흡 명상은 내 어떤 존재 에너지 원천에 이 닻을 내리는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후회하고 미래에 걱정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의 장난이고 마음의 습관인데 이 호흡을 통해서 내 깊은 나의 존재의 근원과 원천에 딱 뿌리를 박으면 지금 현재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. 그걸 이제 현존이라고 표현하죠. 현존 상태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. 예.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큰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양분이 되는 좋아요. 걸 우리 배워갑니다. 류한성님에게는 호흡 명상을 네. 추천을 해주셨고요. 우리 태피디는 안 그래도 안색이 좀 안 좋아졌는데 오늘 네. 어떠한 고민이 있으신지. 제 고민을 들으시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고요. 오히려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인데 지금 제 본업적으로 제가 좀 문체부 쪽 일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정부와 정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. 네, 하지만 그 방향과는 달리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바뀌기 전에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기가 아니라 그 안에 일을 보고 있자 하니 더욱이 그래서 조금 이 실무하는 지역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벽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분명히 뭐 개혁 같은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좀 이 방향으로 가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이 도민들, 시민들, 국민들에게 좀 나은 정책일 수 있는데 분명히 보이는데 누구나 눈에 보이는데 좀 오히려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역행한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벽을 조금 느끼고 있어서 이게 제가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와야 되나 내가 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을 네네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. 네. 뭔가 개인 내적인 고민이 아니라 진짜 더 큰 요건 사회와의 어떤 네, 저는 그런... 좋은 사회가 됐으면 그냥 맞아요. 그런 걸 꿈꾸는 사람이거든요. 뭐 정치 쪽에도 관심은 많으세요?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정세나 이런 네, 그렇죠. 네, 정치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무겁고 네.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지난번에 편집을 하다가 잠이 드셨나 봐요. 근데 뭔가 말씀을 하시길래 저한테 말 건져요 갔는데 잠꼬대를 하시는데 정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요? 이러죠. 잠꼬대까지 정책 얘기를 하다니. 네, 어쨌든 그래요.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 고민이. 근데 평소에도 약간 이게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비평적 시각이 없지 않아 있죠.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 눈을 가지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그 장점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테일한 작업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되게 아는 것도 많고 막 무슨 이제 배추도사 무도사예요. 이렇게 이제 응비까비 이제 뭐 아무튼 높은 데서 시야를 다 보는 거죠. 보여요. 예. 그러니까 보이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. 맞아. 모르면 속 편한데 아는 게 병이 아는 게 그거 그런 걱정하세요?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 걱정하시는. 네. 예, 그게 크시잖아요, 이제. 뭐 결혼 이후에 네. 뭐 제가 네. 결혼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로 인한 나가 어떤 걸로 좀 방향을 가야 되는지 그렇죠. 이런 거죠. 네. 그러니까
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위주죠. 그리고 굉장히 이게 실속 있는 거예요. 내 위주예요. 미시적인 약간 고민들. 네. 제 위주. 네. 근데 이제 방금도 시대적인. 오히려 아, 주변 그거 걱정을 정말.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성격인 거죠. 이게 성격인데, 그러니까 초면에 이렇게 말씀드렸죠. 약간 예, 까칠한 살짝인 그죠?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, 그러니까 그런 까칠함이 일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장점을 쓰일 수 있고. 또 행정 뭐 이런 문화 예술 계통에서 굉장히 일 처리 잘한다는 칭찬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. 아주- 네, 인정합니다. 네, 대단하신 분이죠. 아주 그러니까 유능하시죠. 보통 거기에서 내가 딱 일한 만큼 보통 한 80% 일하고 100% 120% 월급을 받거든요. 근데 이분은 더 일을 하시고 아, 네네. 예,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. 내가 너희들이 손해지 내가 나가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빙의하신 줄 알았어요. 네. TPD가 늘 하는 얘기를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정확하십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자기 일에도 프라이드가 있고 강점이 있는데 이 자기가 기대 걸었던 것만큼의 피드백이 안 오니까 실망감도 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정치색이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조금 이제 좀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이제 거기에 찬물을 좀 이제 네, 예, 괜찮습니다. 보자면 알아주세요. 저는 이제 좀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.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즐거운 미디어 세상, 마을 방송의 모든 것.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.